안녕하세요. 저는 김리나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직장을 따라 일본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학교 생활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이사 온 뒤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고사하고 언어가 서툴러서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벅찼어요. 아이들이 제 실수를 눈치챌 때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교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한국에서 온 애야? 발음 이상하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점심을 먹으며 그 상황을 견디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직접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왔다며? 김치는 맨날 먹어? 안 질려? 한국 사람은 다 글씨를 이상하게 쓴다던데 너도 그렇지? 그들은 웃으며 장난인 척했지만 저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때 들려온 단호한 목소리. 그만하지 않을래? 고개를 들어보니 교실 뒤쪽에서 한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은 채 또렷한 눈빛으로 서 있던 그녀가 바로 안주였어요. 안주는 주저없이 제게 다가오더니 아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리나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런 말하는 건 진짜 나빠.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뭔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무안한 듯 흩어졌습니다. 안주는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미안해. 내가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내 이름은 리나 맞지? 나는 안주야. 앞으로 우리 친구 하자.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낯선 이 나라에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 건 그 순간이 처음이었거든요. 안주는 저를 꼭 안아서 다독여줬어요. 리나 괜찮아. 우리 또래 남자아이들이 원래 개구지잖아. 우리가 훨씬 성숙하니까 쟤네들 그냥 잊어버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안주는 처음부터 제가 일본어가 서툴러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제게 한국어 단어를 묻고 따라하며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리나 김치는 뭐라고 해? 김치? 맞아? 발음 잘했지? 그녀는 제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늘 먼저 다가와 장난을 치고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저 자신을 더 믿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안주는 공부, 체육, 미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였지만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 항상 친구들을 돕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리나 이따가 미술 시간에 같이 그림 그리자. 넌 진짜 그림 그리는 거 잘해. 이 선 봐봐.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렸다. 안주는 언제나 저를 칭찬해줬어요. 정말 너무나 고마운 친구였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안주였지만 가끔씩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동아리 모임에서 유난히 조용할 때면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죠. 안주 무슨 일 있어? 요즘 가끔 이상해 보여.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만의 고민 같은 거야. 너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담아두고 있다는 걸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안주라도 그녀만의 고민과 무게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그 고민의 일부를 제게 털어놓을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주와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명랑하고 사교적인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친구였어요. 그 점이 제가 그녀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 친해졌습니다. 입학 초반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안주는 그런 저를 항상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리나 오늘 배운 일어 문법 좀 헷갈렸지? 내가 노트 정리한 거 보여줄게. 그녀의 노트는 글씨가 단정하고 중요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곤 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영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지목해 질문했는데 일본어로 대답하려다 발음이 꼬여 버벅댔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지면서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때 안주가 재빨리 손을 들어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조금만 도와줄게요. 그녀는 제 대답을 깔끔한 일본어로 정리해 선생님께 전달했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 수업이 끝난 후 제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을 때 안주가 다가왔습니다. 리나, 괜찮아? 너 잘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가끔씩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명랑한 그녀였지만 혼자 있을 때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미술 동아리 시간에 모두가 작품을 완성하려 분주히 움직일 때도 그녀는 붓을 쥔 채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주, 무슨 일 있어? 요즘 내가 뭔가 달라 보여.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리나. 그냥 머릿속이 좀 복잡해서 그래. 별일 없어. 하지만 저는 그녀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친구에게도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무거운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안주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으로 기사가 딸린 차를 보내왔어요. 으리으리한 집 앞에 멈춘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집 밖에 나와 있는 안주를 보았어요. 환영해, 리나. 안준의 집은 어마무시한 재벌인가 보다. 아, 그래서 언제나 여유가 있었던 거야. 안주는 정말 좋겠다. 저는 혼자서 생각했죠. 평소처럼 수다를 떨다가 저는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나, 나 너한테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신경을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안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명랑하게 웃으며 농담을 할 줄 알았는데 그녀의 얼굴엔 조금 무거운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리나, 너 혹시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녀의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고민하는지 다 알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안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게 우리 가족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 하지만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친구니까 너한테는 말하고 싶어. 저는 잠시 필름이 끊긴 듯 멍해졌습니다. 안주가 꺼낸 이야기는 놀라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는 한국인 서가포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안주가 한국 피가 흐르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서가포 회장님은 저도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랑 한국 대사관을 가게 된 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리나야, 이 자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한 한국인이 어렵게 마련해 준 땅이란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1900년대 초에 태어나신 그분은 일본에 와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섬유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일본에서 사카모토 방적을 비롯한 여러 섬유회사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했고 한때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 사업가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시에 한국인이 일본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분이 그저 성공한 사업가로만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남다른 철학 때문이란다. 바로 애국심과 나눔 정신 때문이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을 때 안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단순히 성공에 머무르지 않으셨대. 고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 직접 외자를 투자해 방림방적을 설립하고 한국 섬유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셨어. 안주는 그렇게 말하며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1963년 회장님은 해외 동포로서 처음으로 거액의 외자를 고국에 투자하며 방림방적을 세웠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러한 공로로 한국에서 1978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도 하셨고요. 그녀가 가장 감명 깊게 이야기한 부분은 증조할아버지가 주일 한국 대사관의 부지를 기증한 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 대표부가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시 대표부는 연합군이 제공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대. 하지만 1951년 이후 임차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거야. 그때 서가포 회장님은 현재의 주일 한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원래 일본 귀족인 마스가타 가문이 소유했던 땅이었지만 1951년 매물로 나오자 서 회장님은 4,200만 엔 현재 약 3억 8천만 원을 들여 이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땅을 고국을 위해 쓰려고 했던 것 같아. 바로 건물과 부지를 한국 정부에 무상으로 대여하셨대. 안주의 말에 따르면 서 회장님은 매입을 위해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뒤인 1962년 11월 1일 부지와 건물을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기증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의 주일 한국 대사관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야. 만약 증조 할아버지의 결단이 없었다면 대표부가 길거리에 내몰릴 뻔했대. 나도 그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 안주, 너는 정말 대단한 증조 할아버지를 두었구나. 내게 자랑스런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 나는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가포 회장님은 단순히 재산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남긴 분이셨던 겁니다. 안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 땅을 기증하면서 두 나라가 더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랐대. 평화가 꼭 필요하다고 믿으셨던 거지. 저는 안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안주, 너도 그런 분의 후손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아?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해. 그런데 한편으론 부담스러워. 난 내가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행사에 나가면 모두 알게 되겠지. 그제야 저는 안주가 혼자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명랑하고 씩씩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과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안주, 내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지만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면 돼. 이미 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잖아. 내가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절대 걱정하지 마. 모두가 너를 응원해 줄 거니까. 그리고 내가 있어. 내가 언제나 널 지켜줄 거야. 제 말에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리나. 내 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을 돕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라 삶에 더 큰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가포 회장님의 이야기와 안주의 깊은 고민을 들은 후 저는 그녀를 더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리나, 나는 증조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분의 업적을 생각하면 내가 뭘 해도 부족해 보이거든.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말하며 고민했지만 저는 그런 안주에게 늘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주가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주, 무슨 일 있어? 내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거 오랜만에 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기념 행사 초청장을 받았어. 그런데 나는 정말 가야 하는 걸까 싶어. 왜? 그건 내 증조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자리잖아.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순간 아닌가? 제 질문에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럽지. 그런데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증조 할아버지처럼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난 그분의 삶에 비하면 너무 평범하잖아. 그녀의 고민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가진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행사 당일 안주는 제게 말했습니다. 리나, 너도 나랑 같이 와줄래? 내가 옆에 있으면 조금은 용기가 날 것 같아.
2024년 11월 1일 서가포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씩씩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 대사관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가포 회장님의 사진과 그가 남긴 업적을 기록한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헌신과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행사 도중 한 연사가 무대에 올라 서가포 회장이 어떤 결단으로 주일 한국 대사관 부지를 기증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서가포 회장께서는 임차료를 낼 수 없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한국 대표부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귀족 가문이 소유했던 부지를 4,200만 엔에 매입하신 뒤 한국 정부에 무상 대여했습니다. 이후 모든 빚을 갚으신 후 1962년에 정식으로 기증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기부가 아니라 양국의 관계를 평화롭게 발전시키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안주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사장은 서가포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사진들과 전시물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는 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연설이 이어졌고 서 회장이 남긴 유산이 지금도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박철의 주일 대사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가포 회장님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특히 주일 한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을 기증하신 일은 한일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주는 대사의 연설을 조용히 들으며 증조할아버지의 삶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리나,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한 건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 그녀는 그 순간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한층 단단해진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안주는 행사 내내 증조할아버지의 사진과 전시물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고국과 이웃을 위해 헌신했는지 느끼려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몇몇 사람들이 안주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주 사카모토 씨 맞으시죠?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 회장님께서 하신 일 덕분에 지금의 한국과 일본 대사관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부가 설 곳을 잃었다면 오늘날 한일 외교 관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안주는 예상치 못한 감사 인사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일본인은 안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 회장님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를 연결한 분이 아니라 양국 모두가 존경해야 할 인물입니다. 서 회장님의 증손녀로서 당신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듣던 안주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안주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리나, 처음엔 내가 이 자리에 와도 되는지 의문이었어. 아직 나이도 많이 어리잖아. 그런데 지금은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증조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느꼈어.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볼게. 그녀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안주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는 이미 증조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도 돼. 그날 이후 안주는 더 이상 증조 할아버지의 업적과 자신을 비교하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겠다고 결심했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